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상황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방역 당국이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하실 겁니다. 치료법과 방역 대책들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극복에 대한 기대감도 놓지 말아야겠죠. 이번 주 이슈엔 건강에서는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성균관대 의대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표에 따르면 9,976명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아마 지금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일매일 한 100명 전후의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이면 이제 오늘 발표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10,000명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국내 확산세 좀 소강 상태로 가는 국면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달 15일에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100명 이하로 며칠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대구의 대실요양병원이라든지 제2미주병원 그리고 뭐 의정부 성모병원과 같이 네. 집단 감염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고 게다가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안정세에 대한 기대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구에 이어서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도 병원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형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집단으로 감염된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약간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진료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네. 또 만성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신규 입원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이제 확인하고 입원시킨다든지 또 내원객의 이제 방문을 좀 제한하고 그다음에 직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는 등의 좀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이 확진자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도 있긴 하지만 네. 해외 유입 사례가 맞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럼 이거를 통해서 해외 유입 사례를 통한 확진이 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내국인의 경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집에서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 간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가족 간에도 접촉을 피하고 철저하게 이제 자가격리 시행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가족과의 접촉을 좀 피하지 않고 네. 가족에게 전염을 일으킨다면 가족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자가격리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집안에 네. 있을 때도 가족 간에 누가 감염이 됐다면 감염된 분은 뭐 예를 들어 방을 하나를 좀 혼자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격리가 또 필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따로 식사도 따로 하고 뭐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쵸. 사용하고 소독을 잘 하고 그렇게 좀 서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쉽지 않을 그쵸, 조건이라는 그쵸.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쉽지 않고 예. 또 뭐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가족끼리인데 뭐 네네.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좀 과도하게 좀 예.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격리가 필요하다. 네. 네.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는 경우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염력이 최대 8일까지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은 사실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확진자가 아닌 그냥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이제 16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네. 국내에서도 사실 뭐 완치 판정 이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좀 보고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퇴원 후에 좀 자가격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을 또 퇴원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입원 환자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퇴원 후에 교육을 통해서 좀 자가격리를 이 정도 권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음성 판정 받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등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안치를 하고 퇴원을 했어도 한 열흘 정도는 여유 있게 좀 격리를 하는 게 좀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본인도 또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본인 자체가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한 게 지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완벽하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20만 명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뭐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불과 일주일 전에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예.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고 미국의 경우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다행인 건 뭐 지금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는 당국자들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 자기네 나라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뭐 확산세가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또 중남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겨우 2만 명을 넘긴 했지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팬데믹 현상을 해소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중남미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네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좀 후진국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런 나라들이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뒤늦게 뭐 물질을 통해서 파악이 됐을 때는 또 거기가 또 엄청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확산이 될 상황이거든요.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선진국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소강이 될지는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취약한 계층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취약한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당뇨병, 그다음에 만성 폐질환, 그다음에 심혈관계 기저질환 있는 분들 그리고 흡연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제 그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 감염 학회에서는 이제 사망자를 조사해 봤더니 네. 세 가지가 중요한 인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70대, 그러니까 고령층이라는 얘기고 남성 그리고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요 정도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겠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뭐 코로나19 치료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를 갖고 연구하고 뭐 임상 실험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일단 반박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효과 자체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해야 이 되나요? 클로로킨. 네,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유럽의 연합의 그 대변인이 이제 유럽 의약품청의 의견을 빌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말라리아 예방 치료제로 쓰이는 그 클로로킨하고 하이드록스 클로로킨이 이제 입증된 바가 없다. 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이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은 밝혀진 게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그 혈액을 이용해서 혈장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기대감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중증 환자 3명을 예. 대상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했고요. 예. 약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치료 어떤 병에 걸린 다음에 회복이 되면은 그 혈장 안에 이제 황체가 생기는 걸 이용해서 그걸 수혈해 줘가지고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메르스 때도 조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건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고 하면은 치료법에 큰 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백신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이제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불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BCG 백신 자체가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의학 논문이 공개돼서 화제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BCG 예방 접종을 하는 나라 55개국의 사망률을 봤더니 네. 인구 100만 명당 0.78명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에 반해서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이 예. 지금 BCG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는
100만 명당 사망률이 17.39명으로 이제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네요. 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뭐 여러 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간 4,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결과를 좀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 주사인데 그럼 이게 어떤 식의 상관관계가 있게 되는 네, 건가요? 이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인터류칸 1 벤타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뭐 그런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예방에도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부터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워낙 국내에서도 장기화되고 다른 분들이 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치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들이 봄도 오고 맞아요. 날씨도 따뜻하다 보니까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될지 워낙 지금 지쳐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고 예. 국민들에게도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발생자 수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돼서 우리 의료 체계,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좀 지금보다 안정된 상태로 증가하게 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겠다 이런 것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100명 내외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외부에서까지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네. 어때요? 그러니까 좀 바로 확산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2m까지는 비말이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외부에서도? 네네 예. 그렇죠. 왜냐면 말하면서 뭐 기침하거나 침이나 하면서 이런 2m를 것도 갈 수 있기 뛸 수 때문에 있고. 네, 밖에서도 좀 뛰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서 좀 구경하는 시기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이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원용 외래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